성공 취업을 위한 필수 코스. 안녕하세요. 최지연입니다. 취업의 지름길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삼촌 김세준입니다. 취업의 부족한 디테일을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생회장 김정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요즘 우리 취준생들이 가장 바쁜 시기가 아닐까 싶은데요. 그렇죠. 이제 상반기 공채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잖아요. 네. 그동안 노력해왔던 걸 이제 다 보상받을 수 있는 기회가 온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최선을 다하시고 실패하면 또 똑같은 일을 또 내년에 해야 되고 뭐 그러니까 이번에 하여튼 이 절호의 기회를 잘 노리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앞서 말했듯이 지금 상반기 공채가 한창이잖아요. 그쵸. 네. 작년과 비교했을 때 채용 규모가 어떨 것 같으세요? 저는 별로 변화가 없을 것 같긴 한데. 글쎄 참 좋지 않은 소식을 또 먼저 전해드리게 되네요. 사기업 같은 경우는 뭐 많이 줄어들게 될 거예요. 그리고 뭐 업계 실적도 그렇지만 또 4차 혁명 시대를 맞이해서 사람이 담당하게 될 그 일자리도 많이 좀 줄어들고 있는 전 세계적인 현상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경기가 좋지 않다 보니까 기업들도 이제 보수적인 경영 이렇게 하다 보니까 채용 규모가 좀 희망적으로 얘기한다 그러면 작년과 비슷한 근데 사실 작년도 많이 좀 축소되기 상황이기 때문에 비슷하다고 해서 뭐 이렇게 희망적이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어쨌든 작년과 비슷하거나 좀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아, 전망이기 때문에 너무 이렇게 낙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또 하반기 때 좀 풀려서 또 올라갈 수도 있으니까. 네, 맞습니다. 네, 너무 이렇게 침체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결론적으로는 좀 약간 전반적으로 좀 하향적인 어떤 느낌들이 좀 있기 때문에 뭐 이 방송을 보신다면 좀 틈새 시장을 잘 공략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하지만 또 일부 또 대기업들 중에서는 2019년도에 좀 적극적인 경기가 좀 안 좋을 때 오히려 적극적인 투자를 통해서 미래의 어떤 수익 혹은 점유율 이런 것을 또 확대하려고 노력하는 기업들도 있기 때문에 좀 틈새 시장을 잘 봤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롯데그룹 같은 경우는 발표한 것을 보게 되면 2018년보다 10% 증가했다라고 했는데 그것이 한 13,000명 정도를 채용할 계획이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제 공채 우리가 대졸 공채라는 관점은 아닌 것 같고요. 전체 거기서 일하는 모든 어떤 총 인원 한다 보면은 그 공채 인력이라고 보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기업과 공무원도 요즘에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좀 정책적으로 조금씩 채용이 계속 확대되는 것은 뭐 기정사실이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좀 특히 이 섹터를 잘 봐야 될 것 같은데 산업적으로 좀 접근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IT, 제약, 바이오 관련된 분야가 채용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이런 신문을 보게 되면 뭐 제약, 바이오 관련된 부분에서는 굉장히 큰 좋은 뉴스들이 계속 나올 정도로 성장성이 굉장히 좋고 뭐 IT는 어쩔 수 없이 계속 좋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또 취준생들을 보다 보면은 너무 소비재에 관련된 기업이라든지 또 그런 기업들이 너무 좀 치우쳐 있는 경향들이 좀 있거든요. 극소수로 사람을 뽑는데 거길 가겠다라고 하는 건 조금 약간 무모할 수도 있다라는 거기서 산업의 동향을 잘 살펴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또 우리 4차 산업혁명이라는 어떤 키워드를 잘 이해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인공지능, 빅데이터, 사물, 인터넷 관련된 분야에서는 또 인력 확보에 항상 초비상에 걸려 있기 때문에 또 이공계에 관련된 또 취준생이라면 좀 더 이런 분야에서 이런 관련 전공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배웠다라면 조금 더 유리한 위치에 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또 우리 문과생 같은 경우에도 또 이렇게 인공지능이나 빅데이터나 사물 인터넷은 분명히 문과생들도 뽑는 자리가 분명히 있거든요. 관리직이든 아니면 영업 마케팅 쪽으로 뽑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산업에 대한 동향을 전 잘 살펴봤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AI 관련된 분야에서 일하는 분들에게는 좀 희소식인데요. 일자리 평균 채용 임금이 매년 8% 가까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쪽에서는 굉장히 좀 힘든 영역이 있지만 또 한쪽에서는 굉장히 호재로 작용되는 분야들도 있습니다. 특히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 종합기술론 내
AI 전담 독립센터를 설립을 한다고 했고요. 해당 센터 인력을 조만간 약 300명 정도 늘릴 계획인데 이게 사실은 뭐 약간은 제가 봤을 때는 석박사 인력이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것도 염두는 하시고 이해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다음에 은행권에서도 여전히 2017년도부터는 IT 인력 채용을 굉장히 활발하고 있다라는 것 이렇게 좀 이해하시고요. 그다음에 제약 바이오 관련된 경우에는 뭐 연구개발, 경영지원, 마케팅, 영업 골고루 많은 인원들을 지금 뽑고 있다는 것도 참조하셔서 적극적인 지원을 좀 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 네, 참 기네요. 저걸 또 언제 다 준비를 하시네요. 힘드네요. 네. 아,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그러게요, 고생하셨어요. 그럼 노화가 진전되신 것 같기도 하고. 근데 그 또 아쉬운 좀 뉴스를 또 전달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 네. 우리나라 중소기업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렇죠. 300만 개가 넘는 중소기업이 있는데 그렇죠. 사실 그 답답한 그 취업 시장을 뚫어주는 역할들을 많이 해왔었어요. 네. 그런데 경기 불안이나 뭐 또 인건비 부담 이런 거 직격탄을 맞는 것이 또 중소기업이거든요. 네. 그래서 아쉽게도 중소기업들이 요즘 채용을 많이 줄이고 있다고 하네요. 네. 경기 불안, 뭐 인건비 네. 부담이라면은 근로시간 단축, 그리고 네. 최저임금 인상 이런 네. 것과 연관이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 공기업이나 국가기관 같은 데나 뭐 대기업도 그렇지만 뭐 큰 타격, 뭐 타격은 좀 있더라도 네. 그렇게 결정적인 타격은 입지 않는 것 같은데 중소기업은 좀 너무 심각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건비 상승이나 뭐 또 최저임금을 올리고 그러는 게 사실은 그냥 일반 근로자라든가 뭐 취준생들 뭐 아르바이트하는 그런 사람들한테는 희소식일 수는 있지만 중소기업한테는 굉장한 좀 부담인 것 같아요. 특히 뭐 취준생들이 뭐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취업 준비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맞아요. 자영업 같은 경우는 이제 아르바이트를 줄이고 직접 뭐 사장님이나 가족들이 직접 뭐 일을 하고 그런 경우도 많다고 하니까 네. 좀 안타깝습니다, 진짜. 아, 네. 그러게요. 누군가에게는 희소식인데 또 누군가에게는 또 힘든 또 현실이 눈앞에 있으니까 참 안타깝네요. 네. 모두에게 좀 긍정적이면 좋을 네. 텐데. 자, 그럼 2019년 채용 전망은 어떨 것 같나요? 일단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네. 세 가지 NCS, 블라인드 채용, AI 채용 이게 이제 주가 될 건데요. 네.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열린 채용? 그것도 맞아요. 아주 잘 말씀해주셨어요. 항상 똑똑해요. 그런데 정확한 답은 직무적합성. 그렇죠. 네. 직무 역량을 갖춘 사람들 더 선호한다는 거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동안 뭐 스펙을 많이 쌓는 사람이 유리하고 그랬다 그러면 네. 몇 년 전부터, 그러니까 최근이죠. 최근에는 이 직무적합성이에요. 그러니까 뭘 하더라도 직무와 관련이 있느냐. 네. 이걸 항상 따져보고 해야 되는 시대가 된 거죠. 그러니까 전공 프로젝트, 아르바이트, 대화 활동, 기업 탐방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직무적합성을 판단한다 이렇게 좀 그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희가 극단적으로 항상 스펙과 역량을 비교를 해서 스펙보다는 역량이다 이렇게 네네, 얘기를 하는데 역량이죠. 현실적으로 얘기한다면 스펙과 역량이죠. 이게 뭐 일단 두 가지가 어느 정도는 조금은 잘 갖춰져야 되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좀 네. 스펙이 문제가 됐던 거는 약간 오바 스펙이라는 어떤 그렇죠. 부분이 좀 문제가 있었던 거고 좀 온스펙적인 어떤 방법에서 접근해 나가는 게 좀 중요할 것 같고요. 네. 어쨌든 기업에서 해당 분야의 가장 필요 자격이나 이런 것들도 요하는 곳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스펙을 완전 무시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하지만 거기에 맞는 온스펙을 갖춘다는 건 또 역량을 갖췄다고 볼 수도 있겠죠. 네. 그리고 또 대체로 보게 되면 이런 관리를 좀 잘하는 어떤 친구들이 전반적인 취업 관리도 굉장히 잘 되어 있고 경험도 좀 잘 되어져 있기 때문에 좀 시간 관리를 잘해서 요소요소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미리미리 좀 잘 준비를 해나가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아, 갈수록 또 이렇게 취업 준비가 힘들어지는 것 같아가지고 그렇죠. 좀 안타깝긴 하네요. 맞습니다. 원래 면사보 보고 희망을 좀 찾아야 되는데 우리가 그냥 더 그냥 부담만 가중시켜드리는 건 아닌지 모르겠네요. 네. 근데 이렇게 희망 고문만 하는 것보다는 또 저희가 현실을 또 알려주는 게 네. 정확한 정보를 주는 게 또 중요하니까요. 네, 그렇죠. 네. 우리가 작년에는 2018년도에는 AI 채용이 좀 핫 이슈였는데 2019년 채용 트렌드 핫 이슈 키워드를 뽑는다면 어떤 게 있나요? 네, 일단 빠밤 이런 효과음 같은 거 없나요? 네, 일단 네, 첫 번째가 첫 번째가
4차 혁명입니다. 디지털화. 그다음에 네. 또 글로벌 인재 전쟁. 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무섭네요, 전쟁. 네. 네. 그러니까 전쟁이라고 표현을 꼭 해야 돼. 네. 그런데 이제 4차 혁명의 핵심은 디지털인 것 같아요. 디지털. 네. 그래서 이제 그 데이터 과학자, 빅데이터 이런 것들이 중요해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인력들 확보 전쟁이 치열해질 거예요. 네. 어떻게 보면 취준생들한테는 기회죠. 특히 요즘 자본이 인공지능과 관련된 인력을 인건비 아끼지 않고 이렇게 확보하는 뭐 그런 일들이 지금 너무나 많아졌다고 하기 때문에 특히 뭐 이제 이런 기업이 어디겠어요. 뭐 대표적으로 구글, 페이스북, 아마존, 또 우리나라에도 뭐 카카오 이런 것들도 그렇죠. 있고요. 미래에 대한 설계도 이런 쪽으로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좀 직무 적합성에 대한 부분은 뭐 항상 오래전부터 나왔던 좀 이야기지만 다시 네. 한번 반복해서 말씀드리자면 최근에 워라벨이라든지 그렇죠. 52시간 어떤 탄력 근무제 등이 좀 나오면서 일을 오랫동안 회사에서 있는 어떤 지원자들보다는 제한된 시간 내에 그 일을 처리할 수 있는 어떤 인재들을 선호하는 경향들이 좀 있다. 그래서 네. 좀 직무 적합성을 잘 갖춘 사람들, 그것들을 좀 평가하기 위해서 좀 많이 노력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네. 요즘에는 좀 그런 차원에서 그런지는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기업에서 약간 제한된 시간 내에 어떤 특정 문제들을 몇 개까지 더 푸는지 면접에서 어떤 보고서를 시간 내에 얼마큼 더 처리할 수 있는지 네. 어떤 이런 능력들을 좀 보는 유형의 어떤 면접도 조금씩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조금은 역량들을 잘 기르시는 것도 되게 중요한 문제일 것 같습니다. 네. 아, 그 또 어려운 신준생들이 참 계속 어려워지는 것 같은데 또 어려워하는 질문 중에 또 상황 질문이 있잖아요. 네, 그렇죠. 우리 삼촌의 주특기. 그러니까 이제 상황 질문이 예전에는 그냥 이런 거였어요. 상황 판단력 같은 경우, 네. 뭐 정서지능이나 실용지능 관련돼서 당신은 지금 상사랑 이런 일을 하고 있는데 뭐 이런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질문들이 많아졌다 그러면 네. 지금은 좀 더 구체적으로 됐죠. 지금 이제 아예 직무 상황할 때 당신은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는데 네. 무슨 뭐 파일이 잘 열리질 않는다. 뭐 이럴 경우는 어떻게 하겠냐. 아니면 지금 뭐 이런 전화가 걸려왔는데 뭐 어떻게 하겠느냐. 또 이런 상사께서 이런 뭐 어떤 팜플렛 같은 걸 주셨는데 이거 가지고 어떤 게 가장 저렴한 방법으로 물건을 구입하는 거냐. 이런 구체적인 문제들이 많이 개발되고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특히 NCS 공기업과 관련된 필기 문제 기출 문제들을 보면 네. 아 이런 문제들이 상황 질문이구나 그렇게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네. 네. 그 삼촌은 상황 면접 보실 때 좀 네. 중요하게 보는 부분이 어떤 건가요? 특히 좀 어려운 상황, 문제가 되는 상황. 네. 예. 그러니까 편한 상황이 아니라 문제가 되는 상황들을 많이 질문을 하고 또 그래야 됩니다. 그래야 그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좀 평가를 네. 할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뭐 당신은 무슨 뭐 공단에서 어떤 그 뭐 업체들을 관리하고 있는데 아침 8시부터 근무를 시작해야 되는데 뭐 이렇게 물이 넘치는 상황이다. 뭐 이럴 때 어떻게 할 것인가. 네. 그래서 이런 거를 필요한 지식, 기술, 태도를 갖췄는지 뭐 추가 질문도 던질 수 있고 뭐 이런 질문들이 아주 좋은 질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참 당황스러운 질문들이 참 많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또 계속해서 얘기해 주세요. 이게 과연 취준생들한테 반가운 뉴스인지 아닌지는 저는 아직은 좀 모르겠는데 수시 네. 채용입니다. 원래 그 특히 대기업 같은 경우는 상하반기, 네. 3월, 뭐 9월 이래가지고 그렇죠. 네. 대규모 공채를 했잖아요. 그룹 네. 차원에서. 전쟁이죠. 네, 그렇죠. 그랬었는데 요즘은 이게 점점 없어지고 있어요. 이제 삼성부터 시작이 됐죠. 그런데 그렇죠. 이게 수시 채용, 그러니까 계열사별 수시 채용이 이제 안정화되는 느낌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기업에서는 그걸 선호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수시 채용이. 네. 네. 근데 수시 채용이 늘어난다는 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반갑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네. 네, 일단 대규모 공채는 모두가 아는 그 정보에 많은 사람들이 그 같은 목표를 돌진하지만 수시 채용은 사실 정보 싸움이기도 하고 그쵸. 뭐 그게 동일한 기준에서 보기보다는 또 개인에게 집중되는 시간도 좀 더 네네. 높아지고 그래서 저는 긍정적인 신호라고 보여지는데요. 일단은 뭐 어떻게 보면은 좀 기회가 많이 생긴다는 차원에서는 좀 더 긍정적일 수 있는데 결론적으로는 그거 같아요. 약간
전체 뽑는 인원 자체는 약간 점점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앞전에서 말씀드렸듯이 약간 틈새 어떤 취업 전략 갖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굉장히 성실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본인이 가고 싶은 분야가 있는데 그 분야가 나온지도 모르고 그냥 끝나버리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 정보가 옛날에 한꺼번에 이제 어떤 회사 내에서 그룹 공채로 딱 봐서 대대적으로 좀 이렇게 광고를 하다 보니까 다 눈에 띌 수 있는데 지금은 회사별로 조금씩 하는 것이 방법이 좀 다르다 보면은 그 회사 가고 싶다고 했는데 이미 저번 주에 끝나 있다거나 이런 경우들이 많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좀 채용 포털도 잘 이렇게 확인을 해봐야 되고 좀 뎁스를 좀 깊게 들어가야 됩니다. 포털 같은 걸 좀 확인할 때 메인 화면을 너무 이렇게 중시해서 보기보다는 좀 메뉴를 좀 들어가서 뎁스를 몇 차례 들어가서 자꾸 나한테 어울릴 만한 어떤 회사를 찾는 것도 취업 전략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도 추천을 하지만 구글에서 알림이 기능을 좀 사용을 한다든지 아니면 또 관심 기업은 우리가 또 즐겨찾기를 해놔야 되잖아요. 그렇죠. 자주 들여다봤으면 좋겠어요. 이거 관련해서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수시 채용을 실제로 많이 해왔던 곳들이 외국계 기업들이거든요. 그런데 중견기업도 수시 채용을 뭐 가끔 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외국계 기업들이나 중견기업들이 요즘 어떤 방식을 그동안 선택해왔냐면 내부 추천을 활용하는 거예요. 결혼이 어느 부서에서 결혼이 생기면 공개 채용도 하지만 더 선호하는 방식이 내부 추천을, 그러니까 직원들이 추천을 해서 그 직원이 합격됐을 때 그 추천한 직원들한테 채용비를 주는 이런 경우들이 많거든요.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부 추천을 한다. 누구한테 컨택을 하시겠어요? 그게 뭐 동아리 후배라든가 뭐 이런 경우도 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요즘 뭐 링크드인 같은 SNS 그게 경력 관리와 관련된 SNS잖아요. 그런 데를 들어가 보기도 하고 그래서 뭐 출신 교들을 클릭해 보면 막 후배들이 뜨기도 하고 뭐 그런다 그러니까 내부 추천과 관련돼서도 적극적으로 SNS나 이런 데 자기 PR을 좀 해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경력 같은 신입사원을 또 선호하는 현상. 이것도 계속 우리가 강조했던 부분 중에 하나이죠. 그렇군요. 그래서 맞아요. 우리 근데 취준생들은 가장 듣기 싫은 말일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뭐 이건 결론적으로 본인 선택에 대한 문제인데 보통 취준생들은 약간 대기업을 갈 거냐, 대기업 그 외의 기업, 대기업이나 공기업은 그 약간 기타 기업으로 분류되는 경향들이 좀 있겠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약간 선택을 해야 될 문제입니다. 좀 내가 계속 시간을 보내면서 원하는 회사를 갈 것이냐 아니면 조금은 빠르게 어떤 갈 수 있는 어느 정도 경력을 쌓을 수 있는 회사를 가고 나서 그러고 나서 거기서 다시 준비가 좀 어느 정도 더 된 상태에서 다시 원하는 회사를 갈 것이냐 이거는 사실은 좀 선택에 대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본인의 어떤 스펙적인 부분이라든지 목표적인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고려해서 하는 것이 굉장히 좀 중요하다고 좀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그 실제로 그 공공기관 면접관을 가보면 요즘 경력자들이 많이 지원을 해요. 사기업에서 1년에서 3년 정도 혹은 뭐 중소 중견에서 그 정도 경력을 쌓은 다음에 공공기관에 지원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 선호할 수밖에 없어요. 따로 교육 비용이 안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이제 저는 사실은 뭐 경력 같은 신입사원은 사실은 좀 부정적이긴 해요. 왜냐하면 정말 얼마나 힘듭니까? 그래도 뭐 스펙 쌓고 이런 것도 힘든데 경력까지 쌓아야 되는데 그래서 이런 걸 오히려 기회로 좀 활용했으면 좋겠는데 화만 낼 수는 없으니까. 그러니까 요즘 정부에서는 중소기업이 급여가 좀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중소기업에 가지 않는 거를 좀 많이 그쪽으로 지원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 아시죠? 정부에서 중소기업 직원한테 그 나중에 목돈을 마련할 수 있게 하는 뭐 3년 정도 개인이 얼마를 부면 정부가 얼마를 보존해서 뭐 3천만 원 마련해주고 이런 게 있어요. 그런 기회를 활용해서 경력을 쌓은 다음에 나중에 다른 루트로 이렇게 들어가는 것도 하나 이제 생각을 해야 될 때가 오지 않았나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저는 반대합니다. 갑자기 반대를 하셔가지고 근데 학생들 입장에서 보면 사실 경력 같은 신입이라는 게 경력은 인정 안 해주고 신입 대우를 하면서 경력을 요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이 조금
불만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한편으로는 내가 원하는 전문성을 쌓기 위해서 좀 장기적으로 목표를 세운다면 단계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조금 그런 부분에서 진입장벽이 좀 더 높아진 게 아닌가. 신입은 좀 무관으로 해갖고 많이 맞습니다. 뽑았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얼마 전에도 또 이런 얘기를 좀 했었는데 아는 지인분과 좀 얘기를 하다 금융권에 계신 분인데 네. 그러니까 옛날에는 어떤 직무에 어떤 필요한 사람 예를 들면 고졸 사원을 뽑았었는데 네. 요즘은 그 포지션을 대졸 사원을 뽑는다. 어떻게 보면 약간 무슨 얘기를 했냐면 기업이 약간 비용적인 어떤 부분에서 약간 인력은 더 고급 인력을 더 쓰려고 하는데 자꾸 이제 학력은 점점 이제 높이고 급여는 굉장히 조금 주고 근데 그렇군요. 실상 거기에 들어오고자 하는 사람도 너무 많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참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이제 제가 또 마지막으로 이제 블라인드 채용이죠. 네. 핫하죠, 뭐 핫 이슈죠. 네. 네. 쉽지 않죠. 네. 블라인드 채용. 사실 뭐 블라인드 채용은 그 사기업에서 이미 해왔던 거예요. 네, 사실 뭐 맞아요. 면접 볼 때 무자료 면접이나 이런 것들을 해왔는데 특히 이번 정부 들어서 NCS를 한 단계 이제 진화시킨 측면에서의 블라인드 채용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특히 이제 공기업이 블라인드 채용을 지금까지 뭐 적극적으로 도입을 한 거에다가 금융권까지 이제 뭐 블라인드 채용이 좀 확대되고 있고 특히 정부에서는 사기업, 금융권뿐만 아니라 사기업에서도 이 블라인드 채용이 확대되기를 지금 굉장히 좀 바라면서 네. 적극적으로 노력도 하고 있거든요. 특히 이제 또 이건 좀 안 좋은 측면인데 네. 채용 비리 사건이 많이 터졌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걸 막기 위해서도 이러한 추세는 이제 점점 더 강화될 거예요. 그러니까 올해가 굉장히 좀 강화돼서 적용되는 해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렇군요. 2019년 취업 관련 키워드 지금까지 말씀해 주신 거를 제외하고 또 다른 키워드를 뽑자면 어떤 게 있나요? 뭐 저희 이미 앞전에도 많이 말씀을 했던 부분 중 하나인데 좀 네. 약간 그 AI 채용 관련된 어떤 부분들 좀 맞아요. 올해 약간 더 본격화될 가능성이 높은데 네. 작년 같은 경우에는 뭐 그런 회사도 있고 그렇지 않은 회사도 있었지만 AI 채용을 좀 진행을 했었을 때 약간 DB를 확보한다. 그래서 그것이 그렇죠. 평가 요소에는 들어가지 않지만 일단은 회사가 그 채용을 좀 진행을 했었지만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것도 좀 반반 나눌 수 있긴 한데요. 네. 좀 본격적으로 그 DB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AI의 어떤 이 면접이나 어떤 서류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조금 많이 강조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네. 또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기회가 있을 때 혹시 AI로 뭔가 어떤 박람회나 이런 데서 하는 곳이 있다라면 네. 좀 적극적으로 한번 참여를 해보면서 그냥 좀 적응하는 것도 네, AI와도 좀 약간 친숙해지는 것도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진짜 AI 이거 전 덧붙이고 싶은데 근데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AI의 이 발전 속도가 네. 어마어마한 것 같아요. 그럴 수 있죠. 사실 우리가 AI 알게 된 게 얼마 안 됐어요. 언제였냐면 네. 기억나시죠? 2016년 이세돌 그렇죠. 부단과의 바둑. 그렇죠. 그런데 지금 3년 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올해 그 도입되는 뭐 AI 면접이나 이런 거에 쓰이는 AI는 훨씬 더 정밀하고 정교해지고 똑똑해지고 그랬을 겁니다. 네. 네, 맞아요. 잡매칭 분야에서도 많이 활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뭐 내가 하고 싶은 것과 내 직무 적합성이 다를 수도 있잖아요. 그 AI의 그 객관적인 어떤 네. 그 추천 결과도 좀 참고를 하셨으면 네, 좋겠고 또 하나 추천해드리고 싶은 거는 사실 AI 면접 볼 기회가 많이 없다면은 좀 그 어플들도 많이 있거든요. 어플이. 면접 연습 어플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런 거에서 뭐냐면은 일단 카메라나 이런 것들을 보고 말하는 연습을 그쵸. 계속 하다 보면은 좀 자연스럽게 친숙해질 수 있다는 거죠. 이 책상에서 로봇가 진짜 앉아 있는 건 아니니까 우리가 웹캠을 보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카메라 보고 얘기하는 연습을 좀 많이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이렇게 얘기한 것처럼 뭐 여러 가지 뭐 준비할 사항들이 있겠지만 또 아직 하반기도 있고 상반기도 한창 진행 중이니까 좀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2019년 취업 전망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어서는요, 성공 취업으로 가는 길, 네, 여러 가지 팁들을 더 깊이 이해하고 얘기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